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생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회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의원회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꽃갈 모자도 씌워주고 생일 케이크에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이 생일이지만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고 일부 여론조사는 박빙이지만 역전된 조사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윤석열 캠프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고언이 쏟아진 어제의 한 오찬 분위기를 전달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선대위 군기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위험 요소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선거 캠페인에 이렇게 좀 모자랍니까?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생일이지만 조금 언짢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윤석열은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2030 젊은 세대를 겨냥한 아주 이채로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봤으면 상당히 좀 화가 날 것, 열받을 것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2030에 호소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청와대의 비서관에 20대 여성을 정말 신데렐라처럼 지명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대 장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등이 터지면서 지금 2030 세대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쾌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2030을 겨냥해서 오늘 좀 의미있고 색다른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 보좌역 면접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으면 30대 장관이 나올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의 디지털 플랫폼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30대 장관도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 청년 보좌관을 정부 운영에 대거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는데 2030 표를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그냥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사람들이 행정부처를 맡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으면 첫 단계로 모든 부처에 청년들을 아주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생각이다. 정부 조직법을 바꾸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청년들이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대 장관이 출연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발탁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뭐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20대 여성을 청와대 비서관, 이 정도면 이거 아니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된 사람이 30년을 일해도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물론 이제 정무적 자리이기도 하지만 급수로 보면 1급입니다, 대개. 2급도 있기는 하지만 비서관은 대개 1급인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식으로 비서관을 뽑느냐는 겁니다. 이거 다 젊은 사람들을 의식한 쇼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그간 국민이 볼 때 하나의 쇼로 보여서 그랬던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25세 청년이 정부의 중요 보직에 임명된다고 해서 뭐라 할 뿐은 없지 않겠나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 보좌역 면접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46명의 청년이 참가합니다.
최종적으로 20여 명이 청년 보좌역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면접관으로는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그리고 장해찬 여명 공동청년본부장 등이 배석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젊은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책을 볼 겁니다. 쇼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 또 뭐 갑자기 돈이 늘었는데 이것도 이재명 후보 측은 5천만 원 이하는 뭐 상속해도 세금은 안 낸다. 상속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당선 즉시 한 말이 경기도에서 이 안마실소 같은 퇴폐업소를 몰아내겠다 했는데 아들은 그 뒤에 그 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아주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처럼 뭐 사먹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판단할 겁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은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좀 더 이제 바짝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어제 그 무슨 자문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고언을 했다는데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일 안 한다. 정말 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후보가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종합상황실, 뭐 상황총괄본부 많으냐 이렇게 스피디하게 뭐가 터지면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대처,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대처가 부족했다는 평이 나왔다고 합니다. 빨리 전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잘한다고 해서 모셔온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은 뭡니까? 요즘 뭐 저쪽에 이 김영희 홍보본부장입니까? 민주당 쪽은. 그쪽은 또 무슨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 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